기원전 2560년경 이집트의 사막 한복판에서 수천 명의 인부가 거대한 돌덩이를 하나씩 쌓아올리고 있었습니다. 파라오 쿠푸의 대피라미드, 인류가 처음으로 하늘에 닿으려 했던 청동기 문명의 정점이었죠. 매끄럽게 다듬어진 석회암 표면이 사막의 햇빛을 반사하며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바로 그 시각, 지구 반대편 북극해의 한 외딴 섬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눈보라가 몰아치는 벌판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위로 굽어오른 상아, 눈발을 뒤집어 쓴 두꺼운 갈색 털, 코를 높이 들어올려 차가운 공기 냄새를 맡는 짐승, 털 매머드였습니다. 우리는 매머드를 빙하기의 유물로 배웁니다. 원시의 상징, 인류가 동굴벽에 그림을 그리던 아득한 옛날에 이미 사라진 존재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상식이 틀렸습니다. 이집트인이 피라미드의 마지막 돌을 얹던 그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는 살아서 숨쉬고 새끼를 낳고 눈밭을 걷는 매머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쐐기 문자가 점토판에 새겨지고 거대한 돌기둥이 세워지던 그 문명의 시대와 우리가 선사시대 괴물이라 부르는 이 짐승이 같은 하늘 아래 공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섬의 이름은 브란겔, 그리고 이곳의 매머드가 정확히 왜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지난 200년 동안 과학자들을 끈질기게 괴롭혀온 미스터리입니다. 한때 답을 찾았다고 확신했지만 가장 최근의 DNA 분석이 그 모든 결론을 다시 뒤집어 놓았거든요. 이건 단순한 멸종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에 관한 조금은 서늘한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한 러시아 과학자의 집념이었습니다. 1980년대 말 소련이 안에서부터 무너져가던 혼란의 시기, 고생물학자 세르게이 바르타니아는 사람들이 좀처럼 발을 들이지 않는 북극해의 브란겔 섬을 홀로 뒤지고 다녔습니다. 감기 습고 이해진 흙더미에서 그는 매머드의 상아와 이빨, 뼈 조각을 하나씩 주워 모았습니다.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살을 내는 칼바람 속의 채집이었죠. 그렇게 모은 뼈들을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에 걸었을 때 실험실의 모두가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나온 숫자가 너무 젊었거든요. 당시 학계의 상식으로 매머드는 약 1만 년 전 빙하기가 끝나면서 이미 전멸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르타니안의 뼈들은 그보다 수천 년이나 뒤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시료가 오염됐거나 측정이 틀렸을 거라며 무시당하기 쉬운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실험실에서 교차 검증을 거듭해도 숫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훗날 정리된 자료를 보면 이 섬에서 나온 매머드 뼈의 탄소연대 124개 가운데 무려 106개가 3700년에서 9000년 전 사이에 몰려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촘촘한 증거였죠. 1993년 이 발견이 마침내 세계적인 과학 저널에 실리며 학계를 뒤흔듭니다. 매머드는 빙하기와 함께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피라미드를 세우고 최초의 문자를 점토판에 새기던 시대까지 이 북극의 섬에서 조용히 살아남아 있었던 겁니다. 교과서의 깔끔한 시대 구분이 얼마나 인간 중심의 착각이었는지를 보여준 순간이었죠. 이제 진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들은 왜 하필 그때 그렇게 갑자기 사라졌을까요?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약 1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빙하기가 끝나면서 지구가 따뜻해지자 녹아내린 얼음이 바다로 흘러들며 해수면이 서서히 차올랐습니다. 시베리아 북쪽 끝에 솟아있던 한 고지대가 점점 물에 잠겼고 마침내 육지와 이어진 마지막 길목이 끊어졌습니다. 그 위에서 풀을 뜯던 매머드 무리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섬에 갇혔습니다. 돌아갈 다리는 영영 사라졌습니다. 같은 시기 본토의 매머드는 이미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드넓던 초원이 숲으로 뒤덮이면서 먹이가 줄었고 창을 든 인간의 사냥까지 겹쳤습니다. 약 1만 년 전 대륙에서 매머드는 거의 완전히 자취를 감춥니다. 그런데 이 외딴 섬에 갇힌 무리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버텼습니다.
한 세대, 두 세대가 아니라 무려 200세대가 넘도록 6천년에 가까운 시간을 이 좁은 땅에서 이어갔습니다. 좁은 섬에 오래 갇히면서 이들의 몸에는 흥미로운 변화도 나타났습니다. 몸집이 조금씩 작아진 겁니다. 먹이와 공간이 한정된 섬에서는 덩치가 클수록 불리하기 때문에 세대를 거듭하며 조금 더 작은 개체가 살아남기 유리했죠. 실제로 학자들은 이 브란겔의 매머들을 별도의 소형 아종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거대한 빙하기의 상징이 섬이라는 감옥 안에서 조용히 몸을 줄여간 셈입니다.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수수께끼가 시작됩니다. 학자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좁은 섬에 갇힌 소수의 무리는 결국 근친교배 늪에 빠진다고. 선택할 짝이 몇 없으니 가까운 혈연끼리 계속 새끼를 낳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해로운 돌연변이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다양성이 사라진 유전자는 안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리죠. 학자들은 이 현상에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유전자 붕괴, 게놈 멜트다운입니다. 실제로 초기의 유전 분석은 이 어두운 그림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브란겔 매머드의 유전체를 들여다보니 해로운 변이가 몇 가지 눈에 띄었거든요. 어떤 변이는 털의 형태를 결정하는 유전자를 건드려 두껍고 뻣뻣해야 할 털을 얇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또 어떤 변이는 냄새를 감지하는 후각 수용체 유전자 일부를 지워버린 흔적을 남겼죠. 초식동물에게 후각이 먹이를 고르는 감각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결코 사소한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고립된 무리가 이런 결함을 차곡차곡 쌓다가 안에서부터 골마 스스로 소멸했다는 서사는 비극적이면서도 깔끔했습니다. 오랫동안 이것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졌죠. 그런데 최근 이 깔끔한 이야기에 커다란 균열이 생깁니다. 2024년 유전학자 러브 달렌이 이끄는 연구팀이 시베리아 매머드의 유전체 21개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4만 5천 년 전 본토에서 살던 개체부터 멸종 직전 브란겔의 마지막 개체까지 시간의 흐름을 통째로 훑어내려간 겁니다.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만약 유전자 붕괴 가설이 옳다면 마지막으로 갈수록 유전자가 점점 더 망가지는 하강 그래프가 뚜렷하게 나와야 했습니다. 결과는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브란겔 매머드는 섬에 갇힌 직후에 극심한 병목을 한 차례 겪었습니다. 개체 수가 급격히 쪼그라든 위기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놀랍도록 빠르게 그 위기에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6천 년 동안 개체군은 큰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그 해로운 변이들도 무리 전체를 무너뜨릴 만큼 쌓이지는 않았습니다. 자연 선택이 최악의 것들은 꾸준히 걸러냈기 때문이죠. 서서히 시들어간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멸종을 코앞에 둔 마지막 세대까지도 그들은 적어도 유전적으로는 충분히 건강했습니다. 뼈에 남은 화학 신호를 읽는 동위원소 분석은 이 그림을 한층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매머드의 뼈와 이빨에는 그들이 무엇을 먹었고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가 화학적 흔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기후가 따뜻해진 뒤에도 브란겔 매머드의 식생활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인 먹이, 견딜만한 환경. 그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며 벼랑 끝에서 근근히 버틴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꽤 괜찮은 조건 속에서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멸종이라는 결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안정된 일상이었죠.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들을 죽였을까요? 유전자도 멀쩡했고 먹이도 있었는데 왜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히듯 한꺼번에 사라졌을까요? 여기서 진실은 오히려 더 서늘해집니다. 연구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유전적으로 안정적이었다 해도 이렇게 작고 고립된 무리에게는 결코 지울 수 없는 치명적 약점이 하나 있었다고. 바로 여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천 마리가 드넓은 대륙에 흩어져 사는 무리를 떠올려보죠. 어느 해 유난히 혹독한 폭설이 닥치거나 낯선 전염병이 돌거나
화산이 터져 하늘을 재로 뒤덮어도 그 넓은 땅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일부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자들이 다시 무리를 채웁니다. 상처는 남지만 회복은 가능하죠. 하지만 수백 마리뿐인 섬의 무리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단 한 번의 유난히 긴 겨울, 단 한 번의 화산재, 단 한 번의 식수원 오염. 대륙이었다면 그저 하나의 흉터로 남았을 사건이 섬에서는 그대로 마지막 장면이 되어버립니다. 브란겔 메모드가 서서히 쇠약해진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끊기듯 사라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린 건 안에서 곪은 병이 아니라 바깥에서 날아든 단 한 번의 우연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우연 앞에서 이들이 그토록 모력했던 진짜 이유는 세상과 완전히 끊긴 채 자기들끼리만 남겨져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이 역시 완벽하게 증명된 결론은 아닙니다. 브란겔 메모드의 마지막에 관한 논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유력한 해석입니다. 이 냉혹한 원리는 4000년 전 북극에서 끝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서 소름 끼칠 만큼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주 거대한 슈피리어 호수 한가운데 아일로열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20세기 중반의 어느 겨울 호수 전체가 꽝꽝 얼어붙었을 때 늑대 몇 마리가 그 얼음다리를 건너 이 섬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봄이 찾아와 얼음이 녹자 이 늑대들은 브란겔의 메모드가 그랬던 것처럼 순식간에 섬에 갇혀버렸습니다. 돌아갈 길이 물속으로 사라진 겁니다. 그 뒤로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좁은 섬 안에서 늑대들은 자기들끼리 짝을 짓고 또 지었습니다. 형제와 자매가 부모와 자식이 피를 섞는 일이 세대를 거듭하며 반복됐죠. 오랫동안 학자들은 이 무리를 근친 교배에도 별탈 없이 살아가는 신기한 사례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죽은 늑대들의 뼈를 하나하나 조사했을 때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개체의 절반이 넘는 58%가 척추에 선천적 기형을 안고 있었던 겁니다. 그중 상당수는 요천추 이행부라 불리는 특정한 변형이었는데 심하면 뒷다리와 꼬리가 마비될 수도 있는 위험한 결함이었습니다. 어떤 배에서 태어난 새끼들은 갈비뼈나 척추뼈가 하나씩 더 달린 채로 세상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고립이 만든 상처가 살아있는 몸의 뼈에 고스란히 새겨진 겁니다. 결국 이 무리는 최근 몇 마리 남지 않을 만큼 쪼그라들었고 사람이 바깥에서 새로운 늑대를 실어다 넣어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4000년의 시간과 종의 벽을 뛰어넘어 북극의 거인과 미시간의 늑대는 똑같은 판결문을 받아든 셈이었죠. 바깥과 끊긴 채 자기들끼리만 남겨진 집단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벼랑을 향해 걸어갑니다. 이것이 자연이 반복해서 들려주는 첫 번째 진실입니다. 그런데 고립이 곧 죽음이라면 그 정반대편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 완전히 다른 결의 화속 현장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웨이코, 1978년 두 젊은이가 마른 개울 바닥에서 뱀을 잡다가 우연히 커다란 뼈 조각 하나를 발견합니다. 대퇴골이었습니다. 그 한 조각을 실마리로 발굴이 시작됐고 이후 30여 년에 걸쳐 땅속에서 놀라운 광경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약 6만 5천 년 전 컬럼비아 매머드 한 무리가 한자리에서 죽어묻힌 유적이었던 겁니다. 성체 암컷 6몇 마리 이상과 그 새끼들 16에서 17마리에 이르는 이 무리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발견된 매머드 보육 무리의 화석이었습니다. 이곳의 뼈들은 다루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돌로 변하지 못한 탓에 손만 대도 부스러질 만큼 연약했거든요. 실제로 1980년대에 들이닥친 홍수가 화석 일부를 산산조각 냈고 한 대학원생은 수백 개의 부스러진 조각을 상자 14개에 나눠 담아 몇 년에 걸쳐 하나하나 다시 맞춰야 했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복원된 뼈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비극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첫 무리가 묻히고 수천 년이 흐른 뒤 같은 자리에서 또 다른 매머드들이 비슷한 최후를 맞았거든요. 마치 이 땅 자체가 매머드에게 거대한 덫이었던 것처럼 시간을 두고 몇 번이고 생명을 삼킨 셈입니다. 이곳에 묻힌 건 여기저기서 죽은 개체들이 우연히 한 곳에 모인 게 아니라 함께 살고 함께 죽은 하나의 가족 집단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특별한 이유는 오늘날 코끼리를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코끼리는 암컷과 새끼들이 끈끈한 무리를 이루고 위기가 닥치면 어른들이 바깥을 둘러싸 새끼를 안쪽으로 감싸는 방어 대형을 만듭니다. 매머드 역시 코끼리에 가까운 친척인 만큼 비슷한 사회성을 지녔을 가능성이 높죠. 웨이코의 화석은 어쩌면 수만 년 전 그 방어 본능이 마지막 순간까지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이들을 덮쳤는지는 아직 학계에서 논쟁 중입니다. 오랫동안 갑작스러운 홍수가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최근 연구는 오히려 긴 가뭄과 서서히 쌓인 환경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화석에는 굶주림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어떤 개체는 부족한 칼슘을 채우려 자기 뼈를 녹여 쓰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화석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위기가 닥치친 그 순간 성취 암컷들은 새끼들을 안쪽에 두고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마지막까지 무리는 무리로 남았습니다. 발굴된 그 배치 그대로 서로의 곁을 지킨 자세로 시간 속에 멈춰선 겁니다. 여기서 두 개의 화석 현장이 완벽하게 겹칩니다. 한쪽에는 세상과 끊긴 채 홀로 남아 조용히 쓰러져간 북극의 거인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무리 곁에 붙어있던 텍사스의 가족이 있습니다. 자연은 이 두 장면을 통해 같은 이야기를 정반대 각도에서 들려줍니다. 무엇이 생명을 벼랑으로 몰고 무엇이 마지막까지 생명을 생명답게 하는가. 흥미로운 건 이 두 무리의 운명을 가른 것이 힘이나 덩치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브란겔의 매머드는 6,000년을 버텨낼 만큼 끈질겼고 유전자도 멀쩡했습니다. 그럼에도 무너진 이유는 단 하나, 세상과 이어질 통로가 없었다는 것이었죠. 반대로 웨이코의 무리는 재난 앞에서 결국 목숨을 잃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강함이 아니라 이어짐이 삶의 길이와 죽음의 방식마저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갈라놓은 겁니다. 자연이 오랜 실험 끝에 내놓은 답치고는 참으로 뜻밖의 결론이었죠. 가장 튼튼하고 가장 거대한 몸을 가진 존재가 정작 혼자라는 이유만으로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묘한 울림을 남깁니다. 우리는 매머드를 그저 사라진 빙하기의 괴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몸이 남긴 마지막 기록은 단순히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연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바깥 세상과 이어져 있는가, 그리고 곁에 함께할 누군가가 있는가.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의 끝에서 자연이 던진 질문은 의외로 그렇게 단순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일로열의 늑대들은 좁은 섬 안에서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4,000년 전 북극의 눈밭에서 끝난 이야기가 지금 다른 섬에서 똑같이 다시 쓰이고 있는 셈이죠. 브란겔의 얼어붙은 땅에 마지막으로 찍힌 매머드의 발자국이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